오래된 얘기다. 젊었을 때 나는 한 미망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대학에 입학했는데 왠지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수를 할까 하다가 1년만 다니고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로 했다. 먼 나라에 가서 어학연수 기간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고생했지만 친구들도 사귀고 좋은 추억을 쌓았다. 1년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우리 집에 객식구가 있는 것이었다. 우리 집은 단독주택이었고 방이 4개 있다. 우리 가족이 방 3개를 썼고 방 1개는 월세를 줬었다. 방 하나, 작은 부엌 하나, 화장실이 따로 있어서 자취생이나 신혼부부가 살곤 했다. 그런데 귀국하고 집에 가보니 어떤 미모의 여성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니 이 아이 엄마는 20대 중반인데 아이 낳기 직전에 남편이 사고로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는 것이었다. 엄마를 닮아 무척 예쁜 여자아이는 무척 순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고 동생이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는데 세입자로 갓난 아기가 들어온 건 처음이라고 하며 아이를 서로 안겠다고 살짝 다투기까지 하셨다. 아이 엄마는 나보다 연상이었는데 키도 꽤 컸고 피부도 깔끔하고 이목구비가 또렷했다. 특히 이마가 입체적으로 나와 입체적이었다. 아이 엄마 이름은 국화라고 했다. 아이가 밤에 잠을 잘 깨서 본의 아니게 미안한 일이 많다며 송구스럽다고 하는데 그 모습마저 순진해 보였다. 엄마는 아기가 우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도 아이 좋아하니까 어디 나갈 일 있으면 미리 말해요. 우리가 봐줄게라고 했다. 아이는 아직 신생아라 잠이 많았다. 우리 가족은 아이가 있으니 발소리도 조심하자며 아기가 들어온 것을 무척 반겼다. 아이 엄마는 처음에 미혼모 시설에 가서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 관리자가 국화 씨에게 차갑게 굴어 며칠 못 견디고 급하게 집을 구했다고 한다. 국화 씨는 낮에 몇 시간 동안 일자리를 구했다며 엄마께 아이 봐주는 비용을 드린다고 하고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마주치는 국화 씨와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누나라고 불렀고 엄마가 안 계실 때는 국화 씨와 밥을 같이 먹기도 했다. 엄마는 음식 솜씨가 좋아 냉장고에 항상 맛있는 반찬이 많았다. 국화 씨와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친해졌고 미망인인 국화 씨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 첫 아이를 낳은 엄마들 중 임신 전 몸매로 되돌리는 엄마가 많다고 하는데 국화 씨도 그랬다. 길거리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 엄마라고 볼 수 없는 평범한 20대 날씬한 아가씨의 모습이었다. 남들은 아이를 일찍 낳으면 엄청 좋다고 하는데 국화 씨는 아이가 걸려서 지인들도 잘 못 만난다고 답답해했다. 하지만 아이가 교육기관에 들어가면 그때 지인들을 만날 거라고 했고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나 한가한 날에 아이를 봐줄 테니 친구도 만나고 스트레스 풀고 오라고 했다. 동생은 마음씨가 너무 넓어 아직은 친구 만날 생각은 안 하지만 문호씨 찬스를 꼭 쓸게라며 한박웃음을 짓는 그녀가 너무 예뻐 보였다. 국화 씨는 외출할 일이 있을 때 유축기로 모유를 짜고 나갔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는 날에 유축기가 고장이 나고 말았다. 일을 하려면 유축기로 모유를 짜놓고 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유축기가 고장이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이는 100일도 되지 않아 이유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카페나 SNS를 통해 유축기를 빌릴 수 없었다. 국화 씨는 나에게 급하다고 연락을 했고
아이를 데리고 아르바이트하는 사업장으로 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아이는 3시간에 한 번씩 모유를 먹어야 하는데 준비된 모유가 없었고 분유는 먹어본 적이 없으니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국화 씨가 오라는 시간에 맞춰서 아르바이트 장소로 갔다. 아이 기저귀 가방은 다 싸놨고 처음으로 아기띠를 해보게 되었다. 무척 어색했지만 아이의 귀여운 냄새를 맡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국화 씨는 대형 서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멀찌감치 국화 씨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색달랐다. 매우 활기차면서도 손님들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국화 씨에게 다가가니 동료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한 뒤 수유실로 갔다. 20분 정도 걸릴 거라고 하더니 재미있게 듣고 초조한 얼굴로 나왔다. 여러분은 미안한데 영상을 재미있게 아이 듣고 트림을 못 계십니다. 시켰어요. 여러분은 나자리 비우는 거 써리모의 영상을 처음이라 재미있게 빨리 듣고 가볼게요. 계십니다. 오늘 너무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 서점으로 돌아갔다. 나는 수유실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지만 아이를 위해 이 시간을 견디기로 작정했다. 아이를 세워 안고 등을 쓸어 몇 번 쓸어내리니 시원하게 트림을 했다. 이렇게 작은 아이를 두고 일 나가는 국화 씨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할까 생각하니 국화 씨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국화 씨는 오늘 덕분에 안심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유축기 새로 사왔어요. 라고 하며 기분 좋게 웃었다. 마침 그날은 부모님이 동창 모임에서 여행을 간다고 하셨고 이틀 뒤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국화 씨는 오늘 너무 당황했지만 우리 애기 믿고 맡아주니 너무 고마워서 얘가 맥주랑 안주도 사왔어요. 나는 아이 수유 때문에 오렌지 주스 마실 거지만 문호 씨는 마음껏 마시라며 술상을 차려왔다. 국화 씨랑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아이가 이렇게 예쁜데 아빠가 없으니 너무 아쉽다는 얘기. 친정 부모님은 멀리 사셔서 손녀 얼굴도 자주 못 보셔서 마음이 안 좋다는 얘기들을 했다. 국화 씨는 앞으로 어린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그저 그녀가 하는 얘기만 들어줄 뿐이었다. 국화 씨는 아이만 보면 예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웃게 되지만 어린 나이에 미망인이 되었으니 팔자 한번 기구하다며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해주기 위해 가볍게 어깨를 감싸줬고 매품에서 크게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젊디 젊은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내 눈치를 보는 것이었다. 그 모습이 애처로워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오늘 자기 옆에 있어 달라고 했고 나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줬다. 그녀는 너무 감동했다. 그녀는 우리 집에서 2년간 더 살고 이사 갔다. 그동안 아이가 말을 터서 노래도 부르고 나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는데 이사를 나간다니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능력 없는 대학생 신분이라 부모님의 눈치가 보여 그녀를 책임지겠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와 한 번도 연락이 된 적은 없었고 나는 회사 선배가 소개한 지금의 와이프와 아들 둘을 낳아 키우고 있다. 21살에 미망인을 사랑했던 내 과거는 아무도 모른다. 가끔 그녀가 생각날 때가 있지만 추억으로만 남길 뿐 미련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